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LG그룹 위기인과 구광모 회장의 골든타임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느닷없이 우리 LG그룹 위기다. 그것도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회사에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 하면서 골든타임을 선언했습니다. 자, 골든타임이라는 게 얼핏 들으면 골든벨이냐? 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재난학에서 어떤 병이 생기거나 또는 화재가 났다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시간,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럽니다. 피해는 어차피 있겠지만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큰 화재가 나거나 사람이 아팠을 때 초기 진단을 하지 못하고 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 면에서 구광모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 이것은 그만큼 지금 LG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정말 정신 번뜩 드는 얘기거든요. 자, 최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 사직생, 죽기 살기로 하면 우리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구광모 회장의 골든타임 얘기는 뭐 거기서 결코 가볍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엄중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구광모 회장이 사장단 회의까지 소집해서 이렇게 이 골든타임 경고까지 날렸다. 그것은 그만큼 LG가 어렵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LG 전자도 어렵고 화학도 어렵고 디스플레이도 어렵고 에너지 솔루션도 어렵습니다. 뭐 이것이 구광모 회장의 경영 판단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세상 변화상이 LG가 갖고 있는 산업 발전 패턴과 좀 맞지 않았던 이런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광모 회장으로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구광모 회장은 이 1978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직 연세가 40대인데 이분이 회장에 취임한 게 2018년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978년생이니까 만 40세에 매우 어린 나이에, 뭐 40이라는 게 결코 어린 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LG 같은 거대 기업을 맡기에는 사실 경험이 좀 적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LG가 잘못되는 게 뭐 구광모 회장의 어떤 경험 부족 탓이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착잡할 수 있고, 그런 오해가 아니더라도 회사 경영을 맡고 있는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높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후계 승계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그 양어머니인 김영식 씨 또는 그 자기들의 양 누나, 양 여동생들과 지금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뭐 소송은 판사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을 잘해서 정면 돌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광모 회장의 LG 위기 선언, 그리고 또 이 그 골든타임에 대한 경고는 어떤 면에서는 시적절하고 또 절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능 씨라는 분의 아들이에요. 구본능은 누구인가? 자, 구본능 씨는 LG가의 3대, 그러니까 LG가의 창업주가 구윤혜 씨고요. 그의 아들 구자경 씨가 2대 회장, 또 그 아들 구본무 씨가 3대 회장인데, 이들 회장들의
특징은 모두 남자고 장자라는 겁니다. LG는 유교 문화 전통을 잇고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자, 구인회, 구자경, 또 구본무에서 그 다음 4대 회장도 구본무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본무 씨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아니, 있었더랬습니다. 이름은 구원모라는 분인데, 이 구원모라는 LG가의 장손, 4대 장손이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구광모니까 운명을 달리한 구원모 씨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구원모 씨가 사망을 하면서 대가 끊어진 겁니다. 구본무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리고 정말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신에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대를 잇는 기대를 낳았어요. 구본무 씨와 그의 부인 김명식 씨 사이에서는 원래는 아들인 구원모 씨가 있었는데 사망했고 딸인 구연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연경은 지금도 뭐 장손녀로서 지금도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이제 승계를 못했고, 그래서 아들을 한 번 더 낳자. 그래서 전국 불사를 하면서까지 임신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임신을 해서 태어난 자녀가 또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구연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연수 씨는 지금 구본무 씨와 김연경 씨의 둘째 딸이 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LG그룹에서 야, 이거 장자 상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로서는 내려갈 수가 없다. 왜 여자는 안 되는 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자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양자를 드리자. 이게 조선의 후기 유교 문화에서 간혹 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촌들 중에서 구원모 씨의 사촌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남자가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구광모 씨가 이제 발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구광모 씨는 그 아버지가 구본능 씨고 그 구본능 씨는 당시 회장이었던 구본무 씨의 바로 아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천대로부터 따지면 구인혜 씨가 초대 회장, 그 다음에 구자경 씨, 그리고 구자경 씨의 첫째 아들인 구본무 씨가 재계를 승계했고 LG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구본능 씨가 있었습니다. 그 구본능 씨는 희승그룹의 회장님이에요. 그 희승그룹의 회장님한테 구광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구광모라는 아들을 자기 형인 구본무 씨의 양자로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LG그룹을 승계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어린 나이죠. 거기다가 은밀하게 유전학적으로 뭐 적장자가 아니죠. 그래서 헐뜯는 비판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구광모 회장 자신이 본인이 회장을 맡아서 정말 회사를 잘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여건은 전자 어렵죠. 화학 어렵죠. 또 디스플레이 어렵죠. 왜 어려운지 이 대목은 LG 경영 위기라는 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한번 잘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광모 회장의 골든타임 선언은 잘못 비장하고 또 재계에서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광모 회장은 도대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본능 씨의 아들, 이건 가족 관계고요. 본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1978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전대 LG가의 1대, 2대, 3대 회장이 모두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던 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제 좀 4대에 내려오면서 출신도 좀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서울의 경복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은중학교, 자, 강남구 그 무역센터 빌딩 부근에 있죠. 영동고등학교를 또 졸업을 해요. 강남의 명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하는데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6개월간 다니다가 바로 미국 유학을 가요.
당시에 구광모 회장이 고등학생 때 본인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학업을 제대로 완수 못했다. 뭐 주위의 측근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서 로체스터 대학 공과대학, 자,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자, 이게 로체스터라는 명문학교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회장으로 계시는 장대환 회장. 뭐 이분이 로체스터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죠. 또 미시간 대학교의 이한 김이라는 유명한 금융학자. 이분도 로체스터 출신이고 우리나라에 로체스터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명문학교입니다. 그런데 로체스터 공과대학은 이 로체스터 대학의 단과대학으로서 공대가 아니고요. 또 다른 학교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은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RIT라는 학교예요.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로체스터 대학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체스터 종합대학, 로체스터 대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가서 실리콘밸리의 고장, 거기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MBA를 진학을 하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그 후로 학위를 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2006년에 LG전자의 금융팀 대리로부터 시작해서 홈 이퀴프먼트라는 HE 가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나중에 LG 경영전략팀의 상무 또는 B2B 사업본부 사업부장을 하다가 그 양아버지 구 본무씨가 돌아가면서 2018년 6월 29일 날 LG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자, 이제 올해 6월 달이 되면 취임 7년 차가 되겠네요. 자, 이 LG 구광모 회장, 저는 이분의 그동안에 6년 이상 나온 신년사를 계속해서 팔로잉 하면서 또 보도를 하면서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소비자를 향한 진심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구광모 회장은 말만 열었다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자, 그런데 신년사를 해마다 쓰는 건데 작년에 고객 만족했으면 올해 고객 감동,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다른 고객이 감동할 만한, 이번에는 고객이 그걸 졸도할 정도 수준으로, 자, 뭐 고객 주체라든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고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말뿐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6년, 7년 계속해서 고객한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온 회장님이라는 점에서, 자, 고객을 생각하는,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노리는 그 회장의 경영 철학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LG의 그동안에 이어왔던 전통에 부합을 하고, 또 새로운 시대, 요즘은 고객을 잡지 못하면, 고객과 함께 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방향이 대단히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아직도 시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구광모 회장이 들어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LG 화학을 쪼개기를 해서 그것을 물적 분할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IPO 돈도 많이 벌어서 LG에 자금은 보탰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큰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고객은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LG 화학의 주주들, 배터리 때문에 들어갔던 많은 주주들이 갑자기 물적 분할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 때 단 한 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승계받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 바람에 과연 이것이 날벼락이다,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주주는 더 중요하다, 회사의 주인 아니냐, 요즘 상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국회에서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논의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LG가 화학을 쪼개기 상장하면서 주주들에게 날벼락을 때린 사건, 이게 한국 재계에
유행병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완전히 모든 기업들이 LG 따라하자 이렇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주식 잘못 투자하면 쪽박 찬다, 물적 분할에 폭탄을 맞는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LG는, 화학은 돈을 벌어야 했다. 왜? 배터리 산업이 돈이 많이 드는데 LG가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배터리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내겠다 해서 야심차게 구광모 회장이 밀어붙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내연차 회사들과 함께 배터리 회사를 막 공장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터리가 안 팔리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캐즘이 온 거죠. 자, 캐즘. 미래에 잘 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다. 이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캐즘인데요. 지층 안에 들어가면 지층 구조가 처음에는 마그마가 있지만 둘째는 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갈이 있다. 그 지층을 잘 돌파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배터리 캐즘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경영상의 미스, 판단 미스가 있지 않았냐. 더더군다나 그 주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져간 돈으로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같이 투자한 합작선인 그 제너럴 모터스 등이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컸죠.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전기차 속도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충격이다. 그래서 이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로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날벼락, 그러니까 이 관세 폭탄을 터뜨린 거죠. LG는 유독 멕시코에, LG전자의 경우에는 부품 공장이나 하청 조립 공장이 많거든요. 물론 이것이 뭐 구광모 회장만의 탓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뭐 이 세간에서는 결국 그 뿌리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진출의 시드 마니가 LG화학 투자자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LG화학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런 점에서 좀 원성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원래 착한 기업으로 정평이 높은 우리 LG의 구광모 회장님께서 소비자들 다스려주는,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주주들, 그때 상처받았던 주주들은 물론이고 지금의 LG그룹의 소액 주주들 포근하게 잘 보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그 구광모 회장의 특별선언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